till I can't no more. I got the horses in the back. Horse stock is a tag.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해봤네요. 저희 아들은 인서울의 나름 이름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여 대기업 건설 쪽에 입사한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에게는 4년 전부터 연애 중인 대학교 후배가 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 아들이 취직하고 나서까지도 연애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똑같은 건설학과를 나와서 다른 쪽 건설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건설사들 특히 대기업 쪽은 국내 공사가 아닌 해외 공사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저희 아들도 입사했을 때부터 언제 해외로 파견 나갈지 모르니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며 말을 했고 결국 입사 2년 차에 해외 파견을 나가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에게 그럼 며느리랑 결혼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하길래 아니 아들아 내 말은 며느리도 파견 가고 너도 파견 가게 되면 어쩌냐니까. 일단 첫 번째로 웬만해서는 중동에 파견 근무가 많은데 여자의 경우는 중동에서 비즈니스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파견을 잘 안 나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진짜 파견이 잡히면 그땐 결혼을 핑계로 한 2번은 미룰 수 있다며 그만큼 미루며 다니다가 더 이상 안 나갈 수 없을 때쯤 결혼하기로 했다고. 그래도 저는 걱정되는 게 혼기가 찬 남녀가 이렇게 서로 같이 있지 못하고 장기간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냐니까. 아들은 펄쩍 뛰면서 말하길 엄마 괜한 의심하면 오히려 없던 가정에 불화만 생겨요. 그리고 지연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라며 저에게 예비며느리를 두둔하더군요. 저도 그때는 웃으며 예비며느리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람피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너도 피눈물 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긴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 지연이 좀 잘 좀 봐달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 2년이 지나 아들이 해외 파견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예비며느리도 슬슬 회사에서 압박을 받는다며 결혼을 서둘러야겠다고 하더군. 그때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저희도 언제 나갈지 모르는 둘 때문에 더 이상 날짜 재고 따지고 할 겨를도 없이 두 남녀는 결혼을 서두르며 하게 되었네요. 집은 저희가 아들 앞으로 해준 집이었고 원래 아들이 결혼 전부 그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사정이 그리 넉넉지 않다고 간소하게 혼수 조금 해왔고 아들이 자기가 모은 돈으로 그 혼수조차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 근사하게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면서 신혼여행비만 1000만원짜리 여행을 가서 아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없지 않아 당황스러웠었죠. 그래도 아들이 예비며느리 아이를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제 집안의 가장은 아들인데 출가한 아들네 부부를 응원은 못해줄 망정.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도 보기에는 좋지 못할 것 같아 그냥 의견 존중해주며 뒤에서 돈만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며느리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명분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 2년의 시간을 아들은 해외 파견을 나가지 않고 일을 다녔고 한국에 있는 동안 손자가 태어나서 아빠 노릇을 하며 지냈고 올라온 김에 손자도 보고 싶고 며느리가 혼자서 손자 보는 게 힘들 것 같아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고서 집에 한번 들렸습니다. 근데 저랑 둘이 있는 며느리의 표정이 이상하게 참 불편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군요. 그래 시엠이라 불편한가 보다 생각하고 며느리에게 잠시 쉬다 오라며 제가 손자를 돌보고 있겠다 라고 말하고는 며느리를 바람 쐬러 내보냈었죠. 그러면서 집안 이곳저곳을 청소하는데 빨래통에 빨지 않은 남자 속옷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집에 남자가 드나들일 일하고는 며느리 아버지밖에 없는데 속옷에 생김새가 젊은 남성이 입을 법한 속옷이고 저희 아들 거라고 하기엔 떠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 빨래통에 빨래를 안 돌린 건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불쑥불길한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 뒤에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아들의 체형과는 다른 옷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돌아왔고 며느리한테는 일단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속옷 사진들을 보내주며 이거 혹시 네 옷이냐니깐 아니라고 하더군요. 아들은 반대로 대체 왜 그러나는 물음에 저는 해외에 멀리 나가 있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일단 괜찮다고 말을 하고는 둘째 아들을 불러서 현재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러면 안 되지만 며느리가 의심되니까 네가 한번 네 형수 좀 몰래 따라가서 뭐 하는지 좀 볼 수 있다는 말에 저희 둘째 아들이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며느리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단 하루도 되지 않아 이상한 남자가 들어갔고
한참 지나서 둘이서 손잡고 애랑 같이 나와서 백화점 가는 모습까지 사진을 다 찍었다고 보내주더군요. 그리고 데이트를 마치고 3명이서 가족처럼 집안에 들어가더니 남자가 밤이 되어서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그 집 앞에서 또 며칠 기다리니 남자가 유부남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도저히 이제는 이 일을 넘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을 하자 아들은 그날로 휴가를 내어 아내 몰래 집으로 돌아왔고 끝내 이 상간남과 며느리의 불륜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일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아들은 큰 배신감에 상간남과 며느리를 얼마나 두들겨댔는지 경찰까지 출동해서 왔었습니다. 상간남은 시내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 몇 개를 가지고 있던 사장이었고 더욱 기가 막힌 건 알고 보니 유부남의 자식도 둘이나 있는 며느리보다 무려 10살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아들이 출장 간 사이에 친구들과 가게 된 술집에서 바람난 남자라네요. 그때부터 4년을 넘게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불길한 마음에 이 아이 내 아이는 맞는 거냐고 묻는데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며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아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들과 손자의 친자 감정 결과 아들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었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울부짖으며 난리가 났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불륜 장소도 전부 아들 신혼집이었던 거죠. 아들이랑 연애하면서 신혼집에 자주 오던 며느리는 아들이 간 사이에도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자주 그곳에서 일을 즐긴 겁니다. 아니 아들이랑 행복하라고 사준 예비 신혼집을 결혼하기 전부터 바람이나 그 10살 많은 유부남 놈이랑 바람 피우고 애까지 만들다니 이게 보통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짓거리입니까? 그리고 더 어이없던 건 사돈댁이었죠. 물론 아들이 며느리에게 손찌검한 건 잘못된 일이나 100번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사돈댁에서는 자기 귀한 딸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냐며 젖반하장 마냥 고소할 거라는데 아니 사과부터 하는 게 먼저 해야 할 말 아닌가요?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미 지 딸한테 남자가 있던 것도 알고 있던 낌새였습니다. 그리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데 지금 지 딸부터 챙기는 모습에 화가 정말 치밀어 오르더군요. 결국 사돈하고도 대판 싸우고 지금 이혼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냐는 결혼할 때 거의 들고 온 것도 없었고 기만으로 인한 결혼으로 인해 혼인 취소 소송도 진행하자 이미 친며느리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 그 남자와 여기저기 놀러다니며 대놓고 사진까지 같이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까지 바꿔놓더군요.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상간남 측이 돈이 많아서 그 돈으로 그냥 다 때우려는 건지 분하지만 저희 측에서 할 수 있는 더 큰 형벌 자체가 없더군요. 항고하는 며느리는 그놈을 믿는지 위자료 다 줄 테니깐 이혼이나 빨리 하자고. 너 같은 쫌생이 집안이 아니라 진짜 돈 있는 남자 만나 행복할 거라고 도발하던 며느리 때문에 저희 아들은 현재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정신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제일 힘들어하는 건 자기 자식이라고 믿고 키워온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닌 것도 모자라 자기를 4년 넘게 속여오며 대담 그것도 신혼집에서 다른 남자와 살림을 차린 며느리년을 생각하면 도저히 잠이 오질 않는다고 눈물을 흘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애미로서 대체 아들에게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 짐승 같은 것들에게 저희가 더 줄 수 있는 벌이 더 이상 없다는 게 단순히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놓고 집안을 파멸로 몰아간 저 나쁜 두 짐승들에게 돈 몇 푼 받는다고 끝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억장이 정말 무너지네요. 세상만사 이야기 사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Cold fish, me butter.